저녁 시간, 크리스마스 이브의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거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고 벽난로의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린다. 거실 한쪽 코너에는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는 이제 막 준비되기 시작한 요리들이 놓여 있다. 시어머니가 거실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선다. 손에는 직접 만든 떡국과 함께 정성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반찬들을 들고 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반겨 안아준다. 그의 얼굴엔 순수한 기쁨이 떠 있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깔깔거리며 웃는다. 시어머니도 손녀를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만큼은 이 집이 정말로 그녀의 집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찰나 며느리가 거실 입구에 나타난다. 며느리의 눈길이 시어머니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뀐다. 그녀는 아들에겐 밝은 인사를 건네지만 시어머니의 보자기 쌓인 음식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쉰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렸는데 식사는 제가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은 정중하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며 답한다. 그럼 이건 곁들이면 되지 뭐. 자신의 음식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낸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이니까 설렘이 더 컸으니까. 아들이 엄마의 떡국을 맛보며 연신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라고 말한다. 며느리는 주방으로 향하며 중얼거린다. 저랑 맛으로 추천받은 셰프가 준비한 음식도 있는데요. 그 말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들과 손녀를 향한 말처럼 들린다. 식탁 위에 조명이 반짝이고 카메라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시어머니, 손으로 만든 음식과 사돈이 가져올 고급 음식들이 나란히 놓일 자리를 비추며 멈춘다. 시간이 흐르고 초인종이 울린다. 사돈 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모두가 서로를 안아 인사한다. 아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도 사돈분들 뵙자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 한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를 시작한다. 그 순간 며느리가 어머니, 혹시 주방에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마치 손님이 아닌 도우미처럼. 시어머니의 손이 사돈 부인을 향해 뻗다가 멈춘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한다. 카메라는 식탁으로 돌아와 사돈 부부와 아들이 나누는 환한 웃음을 비춘다. 반면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묵묵히 음식을 담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과 달리 주방의 불빛은 차갑고 밝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희미하게 흘러나오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는다. 아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앉아라고 손짓한다.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서며 나는 저기 앉을게라고 말하며 테이블 끝자리를 향한다. 그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돈 부부는 시어머니를 향해 밝은 인사를 건네지만 그 안에는 처음 만나는 거리감이 있다. 며느리는 사돈 부부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우리 어머니 정말 소박하신 분이세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누군가의 품격을 은연중에 낮추는 톤이 담겨 있다. 아들은 침묵으로 응한다. 시어머니의 손이 포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식탁 위의 모든 것을 담는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 밝은 웃음, 환한 얼굴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시어머니의 얼굴만 유독 고요하고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경에서 흐르는 캐롤의 가사가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시어머니의 눈빛만 남겨진다. 그 눈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만 곧 깨질 예정인 것처럼 식탁 위의 음식들이 하나둘 놓여진다. 며느리가 준비한 고급 음식들과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사돈 부부는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한 인사를 나눈다. 사돈 부인이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라며 웃음을 짓는다. 시어머니도 쑥스러운 미소로 답한다. 아들이 와인을 따르며 사돈 부부에게 설명한다.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고요. 저희 부인이 직접 고른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사돈 부부는 감탄하며 와인을 들어 마신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카메라가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녀는 물을 마신다. 와인잔 대신 물잔을 들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사돈 부인이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니는 와인 안 드세요? 라고 묻는다. 그것은 순수한 배려의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개입한다. 아, 어머니는 이런 거 잘 안 드세요. 그녀의 톤은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는 이 정도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본다. 그것은 반박이 아닌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다. 사돈 부인이 웃으며 말한다. 그렇군요. 우리 시어머니도 비슷하세요. 그 말은 위로가 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배경음이 순간적으로 끊긴다. 카메라는 며느리의 얼굴로 빠르게 줌인한다. 그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연다. 아니, 저건 다른 거고요. 어머니는 정말. 그녀는 사돈 부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으려 한다. 마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잖아요. 이런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데 자주 안 가셨을 거고요. 아들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한다. 뭐, 엄마는 손맛으로 승부하지 뭐. 사돈 부부도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 그렇구나 하는 은연중의 구별이 묻어난다. 시어머니의 손이 포크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카메라가 천천히 테이블 위를 훑으며 모든 이의 표정을 담는다.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이제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마치 그녀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점점 어색해진다.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낸다. 이번에는 사돈 부인에게 향한 것이다. 사실 어머니는 저희 손녀가 예술학원을 다닐 때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계속한다.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정말 다르게 클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배경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정적만 남는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담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테이블을 향해 있지만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아들은 이 상황을 감지했을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한다. 사돈 부인이 아, 그래요? 라고 반응한다. 그것은 관심이 아닌 확인이다. 마치 어떤 정보를 듣듯이. 사돈부는 우리 어머니도 처음엔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변한다니까요 라고 덧붙인다. 그의 톤은 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시어머니는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다. 며느리가 정확히요라고 동의한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동지애 같은 것이 형성된다. 마치 보이지 않은 약속처럼.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와인을 들어 입을 가린다. 카메라는 다시 테이블 전체를 담는다.
밝은 조명 아래 모두가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중심에는 누군가를 조용히 배제하는 질서가 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물을 마신다. 그녀의 손가락은 물잔의 결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배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사정없는 시간의 흐름처럼 들린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씬이 끝난다. 마지막 프레임에 남겨지는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이다. 그 눈에는 아직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테이블 위에 모든 음식이 자리를 잡았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지만 점점 그 음량이 줄어든다. 사돈 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간다. 손녀는 어른들의 대화를 귀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녀의 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담겨 있다. 사돈 부인이 며느리의 요리를 칭찬한다. 오, 이건 정말 훌륭한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답한다. 아,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 클래스를 좀 다녔어요. 사실 요리는 정말 과학이더라고요. 타이밍과 온도, 그리고 감각이 중요한데. 그녀는 말을 이으면서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그 시선 안에는 뭔가 의도된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 카메라가 시어머니의 얼굴로 줌인한다. 그녀의 턱이 살짝 조여진다. 아들은 자신의 접시에 집중한다. 배경음이 점점 낮아진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더 이상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직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 넘어가는 소리만 들린다. 사돈부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다르네요. 뭐든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라고 말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재빠르게 개입한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돈 부부를 향해 정확히 목을 돌린다.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말하는 배우처럼. 어머니는 이런 자리 익숙하지 않으시죠? 정적이 흐른다. 배경음이 완전히 끊긴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카메라는 극도로 천천한 속도로 모든 인물의 얼굴을 담는다. 먼저 사돈 부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그녀의 눈이 약간 떨어진다. 사돈부의 포크가 손에서 느슨해진다. 아들의 얼굴이 담긴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진다. 입술이 살짝 열렸다 다시 닫힌다. 마치 말을 하려다 멈춘 것처럼.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들린다. 손녀가 담긴다. 아이의 얼굴은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집어먹는 손을 멈춘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담긴다. 카메라는 매우 느린 속도로 그녀의 눈을 포착한다. 동공이 흔들린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는다. 대신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희망, 신뢰, 사랑. 배경음이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대신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린다. 비음을 통과하는 숨. 그것은 점점 더 가파르게 들린다. 카메라는 그녀의 손으로 내려간다. 포크를 쥔 그녀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다. 포크가 접시의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린다.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으려 한다. 사실 제 어머니도.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만 초점을 맞춘 채 배경의 소리들은 모두 음소거된다. 오직 시어머니의 세계만 남겨진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꺼지고 있다.
반박하려는 마음도 설명하려는 마음도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그곳에 남겨진 것은 깊은 슬픔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의 그 감정. 포크가 접시 위에 떨어진다. 가볍지만 명확한 소리. 그것이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들린다. 테이블 위의 모든 이가 그 소리에 반응한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사돈 부부는 서로를 바라본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럽다. 마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침묵이 더욱 크다. 카메라가 천천히 테이블 전체를 담는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며느리의 입이 열려 있고 아들의 손은 포크를 놓친 채 허공에 떠 있다. 사돈 부부의 눈은 시어머니의 등을 따라간다. 손녀만 여전히 음식을 입에 넣으려 하지만 그 손도 멈추고 있다. 배경음이 되돌아온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다. 극도로 낮아진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의 현악기 음향이다. 마치 세상이 울고 있는 것 같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이미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다. 그녀가 테이블을 떠나는 모습,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실로 돌아온 시어머니.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지만 이제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갑게 느껴진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음식이 남아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있다. 사돈 부부는 이미 리빙룸의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무언가를 보고 있다. 손녀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배경에서 아주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희망적이지도 슬프지도 않은 순수한 음악이다. 마치 겨울의 새벽을 표현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가 테이블로 다가간다. 그녀의 발걸음은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다. 거실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밤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의 식기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손녀의 접시, 사돈 부인의 접시, 사돈부의 접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접시. 그녀의 손이 자신의 거의 손도 되지 않은 음식을 담은 접시를 집어 올린다. 그 손의 떨림이 카메라에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된다. 손가락마다 보이는 주름, 그리고 그 위에 흐르는 불빛. 아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술잔이 들려 있다. 잔 안의 술은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 그는 그 술을 마시지도 놓지도 않는다. 카메라가 아들의 얼굴로 줌인한다. 그의 눈은 술잔을 바라보고 있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한다. 그녀는 아들을 지나가면서 그의 어깨를 톡톡 친다. 아주 가벼운 터치이지만 그것은 괜찮아. 엄마가 알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카메라가 아들의 표정을 포착한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 같다. 부엌에서 물을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 소리도 피아노 음악 아래로 희미하게 묻혀 있다. 아들은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다. 이번에는 그것을 입에 가져간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술잔이 입술에 닿았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의 목이 뭔가를 삼키려는 듯 움직인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칠 때 그 사이의 공기가 느껴진다. 어떤 말도 없는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 공기. 며느리가 아들의 등을 톡톡 친다.
그 터치는 시어머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우호적이고 편안하고 공모의식을 담고 있다. 아들은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는다. 그의 손이 탁자 위에 떨어진다. 마치 힘이 빠진 것처럼. 카메라가 그의 얼굴로 한 번 더 클로즈업 된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것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침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알겠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포기가 담겨 있다. 깔끔한 포기. 혼란스럽지 않은 절망. 아들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이 한번 깜빡인다. 카메라가 다시 거실 전체를 담는다. 아들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다. 술잔은 그의 옆에 있다. 거실의 조명은 이제 거의 어둡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 되었다. 피아노 음악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끝날 것 같지도 시작할 것 같지도 않다. 무한한 반복 속의 음악처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온다. 그녀의 손에는 닦은 접시 몇 개가 들려 있다. 그녀는 아들의 옆을 지나간다. 이번에는 그의 어깨를 만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냥 지나간다. 침묵으로 지나간다. 아들은 그 지나감을 느낀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카메라가 아들의 손으로 내려간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움직인다. 마치 뭔가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손은 결국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 공중에 떠 있기만 한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온다.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한다. 그녀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돈 부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를 보고 있다. 손녀도 이제 영상을 보고 있다. 오직 아들만 남겨진다. 테이블에 홀로 앉은 아들. 그 앞에 비어있는 술잔. 그리고 그 술잔이 반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아들의 눈이 다시 한번 술잔으로 향한다. 그것은 미안함인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인가. 카메라는 알 수 없다. 피아노 음악이 계속된다. 같은 같은 리듬. 끝나지 않는 음악. 마치 겨울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어두웠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만 계속 반짝인다. 무해한 존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된다.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은 아들의 프로필이다. 그의 창백한 얼굴, 내려진 눈, 그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 입술. 새벽 4시 30분. 거실의 시계가 이를 나타낸다. 창밖은 아직 새벽 어둠에 쌓여 있지만 하늘의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파란빛이 스며들고 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아무도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에 깨어났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녀가 침대를 정리한다. 베개를 반드시 놓고 담요를 개킨다. 그 동작들은 기계적이지만 정성스럽다. 마치 이곳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이 침대를 편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포착한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 마치 처음부터 어둠 속에만 살아온 것처럼. 거실로 나온다. 창밖의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그 빛은 회색이다. 희망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빛.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이 거실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가 얼마나 오래전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어제였던가 아니면 몇 년 전이었던가. 내레이션이 들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현재 목소리가 아니다.
마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고 어떤 감정 기복도 없는 겨울은 사람을 돌변하게 한다. 그 말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일어난다. 그녀가 짐을 싸기 시작한다. 침실에서 나온 옷들, 세면도구, 책들. 그것들을 작은 캐리어에 집어넣는다. 손 떨림 없이, 표정 변함 없이 카메라가 극도로 클로즈업으로 그녀의 손을 담는다. 나이든 손이 하나하나 물건을 집어들고 정렬하고 넣는다. 그것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다. 내레이션이 계속된다. 겨울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새들도 날아가고 식물도 죽어간다. 그리고 마음도. 시어머니가 옷장을 닫는다. 그것은 이 집과의 관계를 닫는 것처럼 보인다. 창밖으로는 이제 더 많은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다. 거실로 돌아온다. 시어머니는 아들 가족이 자는 방향을 바라본다. 가만히 아주 길게. 카메라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대신 그녀의 얼굴에만 머문다. 무언가가 흐르려다 말 것 같은 눈.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그녀의 입이 아주 조용히 벌어진다. 마치 울음이 아닌 한숨 같은 움직임으로. 내레이션이 다시 들린다. 나도 그렇게 되었다. 멈췄다. 죽어갔다. 그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겨울밤 하나.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이름의 밤 하나. 하얀 봉투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그 속에는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다. 편지.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그리고 다시 집어든다.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 동작이 몇 번을 반복되는가. 마지막으로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남겨둔다. 카메라가 극단적인 각도에서 그 봉투를 담는다. 흰색의 봉투 위에 떨어진 새벽빛.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본다. 머리도 단정히 정돈했고 옷도 깔끔하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처럼. 아니, 떠나는 여자처럼. 그녀의 손이 거울에 닿는다. 그 손이 자신의 얼굴을 따라 움직인다. 볼, 눈, 입가. 마치 자신을 작별하는 것처럼. 내레이션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뀐다. 현재형의 지금 이 순간의 목소리로.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다.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다. 단지 나일 뿐이다.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집의 문을 열고 나온다. 창밖은 이제 거의 밝아졌다. 새벽빛이 하늘 전체를 차지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한 번 뒤를 돌아본다. 그 뒤돌아봄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끝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인 그런 뒤돌아봄이다. 택시가 집 앞에 와 있다. 시어머니가 수화물을 올린다. 택시기사는 그녀를 돕는다. 하지만 그 터치는 형식적이다.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 사이에. 카메라가 택시 창문을 통해 그녀를 담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첫눈이 내리고 있다. 하얀 눈이 새벽빛 속에서 반짝인다. 내레이션의 마지막 문장이 흐른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신을 죽여왔는지에 대한 깨어남. 오직 그것뿐이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택시의 뒷모습을 담는다. 도로 위 눈이 택시 바퀴를 적신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도시가 천천히 아침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났다. 거리는 조용하고 눈은 계속 내린다. 택시 안의 후명경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이 담긴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다. 자유, 해방, 아니면 단지 무한한 고독? 카메라는 알 수 없다. 오직 그 얼굴이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새벽빛이 전체를 차지한다. 택시는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남겨진 것은 하얀 도로, 내려앉는 눈, 그리고 고요한 새벽의 도시뿐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 여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같은 거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만 남아있다. 그 사진들 중 시어머니가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 화면 전체가 흐릿하다. 마치 누군가의 시력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기억이 흐려지는 것처럼. 영상의 색감도 탈색되었다. 따뜻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회색빛이 도는 톤이다. 배경에서 낮은 첼로 음이 들린다. 그것은 마치 울음을 삼키는 소리처럼 들린다. 비통하지만 억제되고 깊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향.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다. 그들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 그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다. 전형적인 부도의 증거들. 은행 독촉장, 계약서, 핸드폰 메시지 캡처 화면들. 아들이 소리친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절실하다. 이건 내 실수가 아니야. 투자 파트너가 나를 배반했어. 넌 왜 자꾸만 내 탓을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며느리는 팔을 교차하고 서 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하다. 하지만 그 냉정함 아래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며느리가 답한다. 내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넌 자꾸만 자기 판단이 맞다고 했고 어머니 말씀은 그 말이 끝나지 않는다. 아들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춘다. 아들이 침묵한다. 그의 입이 닫혔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카메라가 그의 눈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한다. 그 눈에는 뭔가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같다. 영화적 플래시백처럼 화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 플래시백 크리스마스 이브 밤. 화면이 순간적으로 그 밤 장면으로 돌아간다. 아들의 얼굴이 테이블에서 술잔을 바라보는 모습. 사돈부가 웃고 있고 며느리도 웃고 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테이블을 떠난다. 그 순간의 침묵이 다시 울려 퍼진다. 아들이 그 침묵 속에서 입을 열려고 했던 모습.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 현재로 돌아온다. 아들의 눈이 여전히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멈춰 있다. 째롱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현재의 거실에서 나는 소리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탁자를 톡톡 친다. 그녀는 아들의 멍한 표정을 바라본다.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니가 대출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넌 자기 사업은 자기가 해야 한다면서 거절했잖아. 근데 지금 이 모양이 뭐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확 굳는다. 카메라가 그 표정 변화를 포착한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 아들이 말한다. 그건 다른 거고.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않는다. 며느리가 다시 시작한다. 어머니는 그날 밤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 근데 지금은 그분이 없잖아. 혼자인 거잖아. 그리고 우린. 화면이 벽의 가족 사진으로 이동한다. 그 사진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과거의 시어머니. 아직 이 가정이 따뜻했을 때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벽에 불필요한 장식처럼 남겨져 있다.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카메라만 그것을 본다.
배경의 첼로 음이 더욱 깊어진다. 비통함이 증가한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럼 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다. 며느리가 답한다. 넌 그때 입을 열어야 했어. 그게 전부야. 그때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 근데 넌, 그녀도 이제 목이 메인 것 같다. 그녀의 얼굴을 카메라가 담는다. 냉정한 외면 아래 죄책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거실의 조명이 한 번 더 흐려진다. 화면 전체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소파에 앉는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의 얼굴이 손에 묻혀진다. 그는 울지 않는다. 하지만 울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며느리가 창문으로 향한다. 창밖은 흐린 날씨다. 마치 그날의 새벽처럼. 하지만 이건 새벽이 아니라 오후인 것 같다. 시간이 흐려져 있다. 계절도 흐려져 있다. 오직 불안감만 선명하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다. 어머니 어디 계실까? 아들의 손이 움직인다. 소파 옆 쿠션 틈에서 뭔가를 집어낸다. 그것은 하얀 봉투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인 것 같다. 아들의 손이 그것을 집어든다. 봉투는 열려 있다. 이미 누군가 읽었다는 의미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묻는다. 편지, 넌 읽어봤어? 며느리가 돌아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답답한 표정이 있다. 읽었지. 근데 그게 뭐해? 어머니는 이미 떠나버렸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가. 아들이 편지를 꺼낸다. 카메라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한다. 손글씨, 아주 정성스러운 손글씨. 아들이 조용히 읽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침묵만 남겨진다. 화면 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빙된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목소리. 그것은 현재의 침묵 속에 겹쳐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아, 엄마는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할 수 없어서, 엄마가 넌 보호할 수 없어서, 그런 엄마를 용서해줘. 하지만 넌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해. 그리고 너의 아내도, 그리고 그 누구든. 카메라가 다시 거실 전체를 담는다. 아들은 편지를 들고 서 있다. 며느리는 창을 통해 밖을 본다. 벽의 가족 사진은 그대로다. 그 안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사진을 보지 않는다. 첼로 음이 절정에 다다른다. 비통함이 극대화된다. 화면이 점점 흐려진다. 마치 모든 것이 수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색이 모두 탈색되고 형태들이 흐릿해진다. 아들의 목소리가 터진다. 어디 있을까? 어머니.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한숨이다. 절망의 한숨. 그의 눈빛이 바뀐다. 더 이상 그곳에 희망이 없다. 오직 후회만 남겨져 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된다. 남겨지는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다. 그 사진은 더욱 흐려진다. 마치 기억이 희석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프레임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흐릿한 회색만 남는다. 밤 11시 47분. 침실의 벽시계가 이를 나타낸다. 침실은 어둡다. 오직 침대 옆의 스탠드만이 유일한 빛이다. 그 빛은 따뜻하고 황금색이다. 마치 온기를 내뿜는 것처럼.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다. 그녀의 옷은 정장이다. 아마도 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참을 바라본다. 그녀가 옆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든다. 그것은 하얀 봉투다.
이전에 아들이 들고 있던 것과 같은 봉투다. 봉투는 이미 한 번 열려 있다. 봉투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다. 며느리가 천천히 그것을 꺼낸다. 카메라가 그 동작을 극도로 느리게 담는다. 손가락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종이를 집어드는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편지를 펼친다. 손글씨다. 아주 정성스러운 손글씨. 나이가 깊게 묻어있는 필체이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흐르고 있다. 카메라가 편지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담는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명확하게 읽혀지지는 않는다. 마치 피사계 심도를 이용한 것처럼 몇 글자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온다. 그것은 편지를 읽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재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다.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고 더 살아있는 목소리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레이션이 시작된다. 내 딸아. 아니,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움직인다. 손가락이 경직된다. 마치 무언가가 가슴을 친 것처럼 카메라가 며느리의 얼굴로 이동한다. 그녀의 표정은 아직 경계적이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눈가의 미세한 떨림, 입술의 변화, 나레이션이 계속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너를 처음 본 것은 10년 전이었어. 너는 우리 아들이 데려온 낯선 여자였고 나는 조금 불안했어. 너 같은 젊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어. 며느리가 편지를 더 가깝게 들어올린다. 마치 글씨를 더 잘 보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핑계일 수도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기 때문이다. 백스탠드의 따뜻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아직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이미 눈에 맺혀 있다. 나레이션이 고조된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나는 너를 이해했어. 그리고 너를 사랑했어. 내 딸처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한번 흔들린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신호다. 카메라가 극도로 클로즈업으로 눈물이 맺혀 있는 그녀의 눈을 담는다. 눈물이 맺혀 있다. 아직 흐르지는 않았지만 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눈 안에는 후회,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모두 섞여 있다. 마치 그 한 방울의 눈물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나레이션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 내 며느리, 내 딸아.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약해서,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떠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마치 말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 편지를 쓸 때 시어머니가 경험했던 감정일 수도 있다. 며느리의 첫 눈물이 흐른다.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카메라가 그 눈물의 움직임을 극도로 클로즈업으로 담는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턱을 스치는 눈물.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카메라가 표현한다. 마치 그 눈물이 몇 개월간 흘릴 수 없었던 모든 눈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편지가 손에서 흔들린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편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다. 하지만 그녀는 꽉 잡고 있다. 마치 이 편지를 놓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처럼. 나레이션이 절정에 다다른다. 내가 없더라도 내 사랑이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건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엄마의 사랑이야. 그리고 그건 영원할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진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카메라가 그녀의 전신을 담는다. 침대에 누운 그녀가 몸을 웅크린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울음이 목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 다음에는 울음이 나온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울음이다. 몇 개월간 참았던 울음이다. 그 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처음으로 흘려보내는 울음이다. 배경음이 변한다. 첼로의 낮은 음에서 점점 더 높은 음역대로 옮겨간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적이지 않다. 오히려 감정의 정점을 표현하는 음향이다. 비통함의 정점, 후회의 정점, 사랑의 정점이 모두 뒤섞여 있다. 스탠드의 따뜻한 빛이 계속 며느리를 비춘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반짝인다. 마치 그 눈물이 금색으로 변한 것처럼 빛 속에서 그녀의 울음은 더욱 강렬해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울음이 아름답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울음이 아니라 사랑을 깨우친 울음이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편지로 다시 이동한다. 손가락 사이로 본 편지, 그 편지 위에 떨어진 눈물, 손글씨 위에 닿은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한다. 마치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현재의 눈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다. 나레이션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믿고 있어. 언젠가 넌 이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날까지 기다릴게. 그 말과 함께 화면이 서서히 흐려진다. 눈물에 젖은 씨앗처럼 배경음이 조용해진다. 첼로 음도 사라진다. 오직 며느리의 울음소리만 남겨진다. 그 울음은 치유의 울음이다. 사막의 빛처럼 오래 기다린 감정의 해방이다. 스탠드의 따뜻한 빛이 여전히 그녀를 감싼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따뜻하다. 카메라가 천천히 후퇴한다. 침대에 누운 여자 가슴에 안은 편지, 흐르는 눈물, 스탠드의 따뜻한 빛, 어둠에 둘러싸인 방 안의 그 작은 빛. 마지막 이미지는 그것이다. 빛과 어둠, 사랑과 고통, 과거와 현재가 모두 공존하는 그 순간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아니, 정확히는 흐려진다. 마치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단 하나의 편지 속에 담겨 있다. 겨울 아침, 몇 년이 지난 후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소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인다. 햇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인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 창문의 서리는 이미 녹아버렸고 바깥 풍경이 명확하게 보인다. 작은 카페 같은 공간이다. 아니, 정확히는 작은 식탁이 놓인 방이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 속의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선이 많이 새겨졌다. 시간이 그녀 위에 흘러가며 만든 흔적들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살아있다. 그것은 절망의 눈이 아니라 새로 깨어난 눈이다. 그녀 앞의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오직 흰 테이블보만이 있다. 배경에서 조용한 음악이 들린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첼로도 아니다. 오히려 현악기의 희미한 울림이다. 마치 빛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다. 영화의 처음부터 여러 번 울려 퍼졌던 음악이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린다. 희망이 섞여 있다. 문이 열린다. 며느리가 들어선다. 하지만 그녀도 이전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몇 년이 그려져 있다. 화려함이 사라졌다.
대신 진정성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뚝배기가 들려 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든다. 두 사람의 눈이 만난다. 그 순간 몇 년의 시간이 응축된다. 말도 많고 눈물도 많고 후회도 많은 그 시간들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침묵 속에 녹아든다. 카메라가 그 눈빛의 교환을 극도로 클로즈업으로 담는다. 시어머니의 눈, 며느리의 눈. 그 두 눈 사이에 흐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해다. 며느리가 천천히 테이블에 앉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대면에 앉지 않는다. 옆에 앉는다. 마치 대면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세처럼. 그 앉는 모습 자체가 이미 사과인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가 그들의 프로필을 담는다. 나란히 앉은 두 여자,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한 명은 나이가 적다. 며느리가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천천히, 존경스러운 동작으로, 마치 선물을 건네는 것처럼.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카메라를 부드럽게 흐리게 한다. 그 김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마치 꿈처럼 또는 기억처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제가 직접 끓였어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청이다. 청함이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청이다. 무음이 내려앉는다. 배경음악도 한 박자 쉬어간다. 마치 세상이 이 순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뚝배기에 닿는다. 뜨거운 뚝배기. 하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는다. 마치 그 뜨거움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 그 뜨거움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그녀의 손에 클로즈업을 담는다. 나이든 손이 떨리지 않고 확신 있게 뚝배기를 잡는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 멈추는 동작. 말을 하려고 했다가 삼키는 동작. 그것이 몇 번을 반복된다. 말없는 언어로 소통하는 두 여자.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담는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용서의 눈물이다. 내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화자의 목소리인가. 중요하지 않다. 그 목소리가 표현하는 감정이 중요할 뿐이다. 겨울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먹기 시작한다. 한 숟가락. 천천히. 마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것처럼.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 표정을 담는다. 맛을 경험하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이다. 그 국 안에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후회, 사랑, 진정성, 그리고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 내레이션이 계속된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다.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배운다. 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질문. 하지만 시어머니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국을 한 번 더 떠서 먹는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답이 되어버린다. 시간이 움직인다. 얼마나 오래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창밖에 눈이 더욱 밝아진다. 햇빛이 강해진다. 마치 겨울이 봄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전히 겨울 아침이지만 그 빛의 질이 변했다. 희망적으로. 아침이 깊어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 흐름 속에서 두 여자는 함께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다. 고마워.
그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다. 기다려줘서, 돌아와줘서, 사랑을 나눠줘서. 그 두 글자가 담은 무게는 몇 년 동안 오가지 않은 대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내레이션이 고조된다. 결국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핏줄이 아니라 같은 밥상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비록 시간이 흐르고, 비록 얼굴이 변하고, 비록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시 만난다. 다시 식탁 앞에서 만난다. 카메라가 천천히 후퇴한다. 작은 테이블, 그 앞에 앉은 두 여자, 그들 사이에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창밖의 겨울 햇빛, 모든 것이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카메라가 계속 후퇴한다. 마치 이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내레이션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사랑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아마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일지도. 단지 겨울이 봄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일지도.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오직 따뜻한 색감만 남겨진다. 금색, 노랑색, 연한 오렌지색. 영화의 처음부터 차갑게 느껴졌던 크리스마스 조명이 이제 정말로 따뜻해 보인다.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이고 단지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처럼. 마지막 이미지. 두 손이 같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 시어머니의 손과 며느리의 손.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작은 손과 큰 손, 젊음과 나이. 하지만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한다. 한 숟가락 위에 놓인 두 손, 그리고 그들 앞에 따뜻한 국. 화면이 서서히 흰색으로 변한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또는 새벽이 밝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번의 흰색은 절망의 흰색이 아니다. 평화의 흰색이다. 희망의 흰색이다. 영화가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식탁은 계속된다.